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계 없이도요. 수채화의 번짐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오늘 사용할 도구는 종이는 캔손 몽발 300g 중량의 중목 쓰는데 반 잘라서 씁니다. 물감은요, 제일 저렴한 아트메이트의 고체 물감 12색짜리인데요. 12개 중에 3개만 쓸 겁니다. 와우. 붓은 먼저 납작붓, 백붓을 준비해 주시고 중간붓, 저는 사선붓을 씁니다. 그리고 세필붓 이렇게 3개만 씁니다. 먼저 색을 섞어 볼게요. 파란색, 녹색, 보라색 이 3가지 색을 섞어 줄 겁니다. 적당히 섞어요. 블루톤을 만드는데 너무 선명하지 않게 이렇게 톤을 다운 시킵니다. 비율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섞어요. 대충이요. 차가운 블루톤과 나중에 하얀색 눈이 잘 어울릴 겁니다. 요만큼이면 오늘 그림 다 그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납작붓, 백붓을 사용해서 종이가 충분히 물을 머금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구운 김에 참기름 바르듯이요. 잘 안 보이면 만들어 놓은 색을 살짝 묻혀서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붓을 크게 움직이세요. 그림의 외곽 경계는 자연스러운 붓터치로 남길 거니까 경계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하늘 부분과 눈 덮인 땅으로 구분되는데 지금은 하늘 부분만 칠하는 겁니다. 눈 덮인 땅은 그냥 종이에 흰색을 놔둘 거니까요. 땅과 만나는 부분은 주인공인 집과 나무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과 이 집이 그려질 공간을 미리 생각하고 그 부분은 무리 없게 이 경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밑으로는 물감이 안 번질 거예요. 물길이 없으니까 물감이 어떻게 가겠어. 이게 수채화의 물길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종이가 마르기 전에요. 멀리 원경의 숲을 표현할 겁니다. 눈이 내려서 보일 듯 말 듯한 숲이죠. 농도를 조금 더 높인 물감을 이렇게 툭툭 찍어주면 기존에 있던 물길을 타고 자연스럽게 번져나갈 거예요.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물감이 번져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죠. 우리는 늘 결과를 서두르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감이 길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요. 마른 붓으로 닦아낼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마른 붓으로 닦아내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번질 겁니다. 통제하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 뒤에 있는 숲을 표현할 거예요. 이 단계는 동시에 집의 위치를 잡고 집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붓에 물기를 조금 빼고요. 물감의 농도를 조금 짙게 해서 숲을 그립니다. 종이에 물이 마르기 전에 이건 얼른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집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대충 생각해 놨잖아요. 집 모양을 생각하고요. 경계선을 세밀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집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이네. 여기에도 집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는 물기가 아직도 있네요. 그러면 휴지로 이 부분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경계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색이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집의 외곽 형태를 생각하면 돼요. 집의 형태는 외운 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큰 나무 숲을 그립니다. 좀 더 농도를 짙게 해서 이렇게 찍듯이 툭툭 그려주세요. 이게 번져서 숲이 될 겁니다. 과감하게요. 퍼지는 걸 보세요. 어디까지 퍼질지는 모르지만 이게 수채화의 매력이죠. 이게 수채화의 밀당 단계예요. 물감이 제대로 번져나가는 걸 보면 가끔은 망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원래 인생도 그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근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근사하죠? 뭔가 아쉬워요. 여기도 집을 하나 더 그려야겠어요. 휴지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제 이걸 왜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네? 이렇게 숲의 배경을 자연스럽게 툭툭 찍어 그리세요. 언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숲의 나무줄기를 표현하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붓의 손잡이 부분을 거꾸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종이를 긁어주세요. 물고랑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물감이 고여서 모일 겁니다. 그러면 아주 느낌 있게 나무 줄기가 만들어져요. 봐요. 이 고랑으로 슬슬 물이 모이죠. 우와, 점점 모일 겁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예, 그림 과학이고요. 센스죠. 이제 풍경의 중심이 될 그림의 주인공 집들을 그려볼게요. 이번엔 따뜻한 붉은색을 채색할 겁니다. 이 작은 집 하나가 그림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아, 저기 누군가가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눈 쌓인 지붕은 하얗게 남겨두는 게 포인트예요. 칠하는 것보다는 안 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삶도 가끔은 뭘 더 채우기보다 비워두는 게 훨씬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맞죠? 요즘 집값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만 종이 위에서는 저도 아주 풍성한 다주택자입니다. 밑그림이 없어도 이 정도는 구구단처럼 외서 그리세요. 안 그러면 이 집 그리는데 아마 1시간 걸릴걸요? 디테일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요소만 있으면 이렇게 집이 돼요. 비스듬히 보이는 집, 옆에서 보는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얀 눈이 쌓인 집이에요. 굴뚝도 이렇게 살짝 그려봐요. 언덕의 능선 아래 비어있는 하얀 종이는요. 여기다 뭘 칠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체가 눈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칠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리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풍경입니다. 와, 철학적이다. 시간 좀 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의 앞쪽에 마른 갈대를 그려 넣어서요. 그림의 밀도와 공간감, 깊이감을 줄 겁니다. 얇은 붓으로 무심하게 땅의 선을 이렇게 긋고 이 부분에 난치듯이 툭툭 그리세요. 물감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그리고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세요. 대충 휘휘 긋는 게 더 리얼합니다. 뭔가 운치가 더 느껴져요.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한 그림이에요. 마치 다 차려진 밥상에 김치가 빠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갈대 끝부분은 이렇게 열매들을 표현해 주면 좋죠. 네, 차갑지만 포근한 겨울 풍경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제 눈을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닥터 마틴 화이트입니다. 종이 위에 이렇게 짜놓고요. 물 묻은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칠합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을 그리려고 할 때는 수채화 물감에 하얀색을 쓸 수는 없어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대신 하얀 점을 제대로 선명하게 찍으려면요. 포스터 컬러의 흰색이나 아크릴 물감 흰색이나 또는 여러분들 주로 쓰는 이 수정액도 괜찮아요.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찍어가듯 그려보세요. 눈이에요. 자, 오늘 함께 그려본 겨울 풍경 어떠셨어요?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쏙 들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붓을 잡고 있던 그 뭉클한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이 그림처럼 조금은 차갑더라도 속은 포근한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